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네. 원래 초반에는 노동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답변을 드리기도 하곤 했는데 네. 요새는 정말 일도 정말 많이 바쁘고 네. 또 메일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문의 메일을 종종 주시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 노동조합에서 또 문의 메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 노동조합에서 이런 교섭에서 조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정안이 결렬이 되고 파업 예고를 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협정근로자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혹시나 이렇게 설명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라는 그런 문의 메일이 왔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요즘 시끌시끌한 노동 이슈이기도 하고 저희도 역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노동조합 관계자분들은 이 영상을 저희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이버 노동조합이 문의 주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시작을 해서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반적인 과정을 잠시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교섭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는 생략을 하고요. 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섭, 두 번째로는 조정, 네. 세 번째로는 파업. 이렇게 우선 틀을 잡고 가시고요. 네. 노사가 교섭에서 이제 서로 요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주고받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만약에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것으로 교섭이 끝나겠지만 단체 교섭을 수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노사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네. 더 이상 교섭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 양측 간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를 노동쟁의 상태라고 합니다. 서로 네. 양측 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서로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조정을 거쳐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죠. 네. 네, 보통은 이 조정을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제3자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 네. 노사 양측 간 서로 이제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 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조정위원들이 그 사항을 보고 접점을 찾아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양측 간에 어느 누구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것으로 조정은 종료가 되고요. 그 조정이 종료가 된다면 노동조합은 그로써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네이버 노동조합에서 문의 주신 내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네이버 노사 간 수차례 교섭을 진행을 했겠죠. 그 결과 더 이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 즉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 조정안이 나왔겠죠. 사측의 의견과 노측의 의견을 고려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을 때 노동조합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측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정이 결렬이 되고 조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측이 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측은 협정근로자를 조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네이버 노사 간의 교섭 과정이 어땠는지 서로의 교섭 요구안이 어땠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들었던 그 협정 근로자 그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협정 근로자라는 개념이 법상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협정 근로자가 어떤 개념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사측이 협정 근로자가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정안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이 협정 근로자가 조정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정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단체 협약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희의 뭐 개인적인 네. 그런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협정 근로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협정 근로자라는 거는 법상 명시된 개념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협정 근로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냐고 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업무 범위에서는 이러이러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범위, 이런 범위를 단체 협약으로 정하고 그 단체 협약으로 정했을 때 그 단체 협약에 명시된 근로자를 협정 근로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협정 근로자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협정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네.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조정 대상은 노동쟁의를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조법상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네. 노조법상 명시되어 있는 조정 대상인 노동쟁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장의 불일치, 네, 이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협정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을 해도 노동쟁의라고 부를 수가 없고 따라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안에 협정 근로자라는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결국 사측은 조정 대상이 아닌 사항을 조정안에 넣어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네,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세 번째로는요. 네. 이 협정 근로자를 단체 협약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네. 이게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우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네. 이 협정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단체 협약에 꼭 의무적으로 삽입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노조법에는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필수 공익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철도, 항공, 그다음에 뭐 전기, 가스 이런 국민의 그런 생활 안정이나 공공 복리에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파업을 했을 때 모든 업무가 중단돼 버리면 국민의 그런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업을 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단체 협약상 미리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을 하라고 그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필수 공익 사업일 경우에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어라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네. 노조법상의 38조 2항과 42조 2항에 보시면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8조 2항에서는 제품이라든가 원료의 그런 변질이 될 수 있는 작업, 그다음 42조 2항에서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이 사측이 협정 근로자의 범위로 요구를 했던 것이 네. 지금 이 필수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어야 하는 의무는 없고요. 네. 법상 38조 2항과 42조 2항에서 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네. 그 범위 내에서 단체 협약상 어떤 확인하는 선언적인 그런 의미 규정을 두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법상 금지하고 있는 업무를 초과하는 사측이 지정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그 협정 근로자를 네. 체결하자는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네이버 노동조합에서 온 답변은 이 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범위 내에서 협정 근로자를 체결하자 이게 아니었고 네네. 그것을 넘어서서 사측이 지정하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까지는 쟁행위를 하지 말자 네네. 이런 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였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노사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측이 원하는 범위까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파업을 하지 말자 이런 걸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거를 단체 협약으로 체결을 할 경우에는 효력도 발생을 하고요. 네. 네. 그걸 요구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거를 요구를 해서 단체 협약으로 체결을 했을 때 어떤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측의 요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사측은 노동조합이 앞으로 파업을 할 때, 즉 쟁행위 기간 동안 파업을 할 때 사측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 또는 사측이 덜 타격을 입는 범위 내에서만 쟁행위를 해달라. 네. 이걸 미리 정해놓자는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파업의 개념을 원천적으로 들어가 보면 파업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측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입니다. 네네. 노동조합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타격을 감수를 하고 사측한테 타격을 입히는 행위인데 사측의 이러한 요구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타격이 없거나 타격이 덜한 범위 내에서 쟁행위를 하자 이걸로 요구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그걸 약화시키는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네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협정근로자를 단체 협약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노조법 92조 2호 바목을 보면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단체 협약 사항을 위반을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되고, 이걸 만약에 체결을 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이 사항을 위반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필수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정근로자라는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실제로 있긴 한데 제가 노동조합이라면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교섭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고 네이버 노동조합 측이 어떤 요구를 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측도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섭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지 않으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노동조합에서 문의 주신 그 내용만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서 시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최신 노동 이슈인 네이버 노동조합의 파업 그리고 협정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